조리법만 바꿔도 밥상의 품격이 달라진다. 우리 가정에 불어온 색다른 변화. 맛나고 향긋한 요리로 오감을 충족시켜줄 주인공. 요리연구가 정미경. 이맘때 추천하고 싶은 요리는 뭐 고등어나 버섯 아니면 감자처럼 지금 가장 이제 제철인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하는 요리들 저는 많이 해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재료도 그녀가 만들면 환상적인 요리가 된다. 없던 입맛 살려주는 정미경표 특별한 레시피를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여러분의 도망간 입맛, 집 나간 입맛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드릴 대한민국 맛깔나는 요리 메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미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자, 정말 네. 요번 한 주 내내 네. 나갔던 입맛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속속. 네. 자, 오늘은 어떤 요리로 제 입맛을 오늘은 뭐 찾아주실 건가요? 너무 집에서 많이 해드시는 음식인데요. 네. 쇠고기 미역국하고 그리고 오늘 고등어 조림. 근데 고등어에 감자를 넣고 졸여볼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 감자 조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네. 그 대표 대한민국 메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건 그만큼 다들 좋아한다는 거고. 맞아요. 자,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고기 미역국과 고등어 감자 조림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요리. 부드러운 미역과 담백한 소고기 국물이 일품인 소고기 미역국과 영양 만점 고등어가 포슬포슬한 감자를 품었다. 매콤 달콤한 고등어 감자조림. 재료 살펴볼까요? 소고기 미역국 재료는 소고기,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물, 미역. 고등어 감자조림 재료는 고등어, 소금, 감자, 대파, 홍고추, 풋고추,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춧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소고기 미역국과 고등어 감자조림. 재료 준비 끝! 자, 그럼 미역국 한번 끓여볼까요? 끓여볼까요? 네. 자, 건미역도 보이고요. 고기도 보이고요. 네. 네. 먼저 미역을 좀 불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물에다가 불려주시는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미역이 불면 몇 배쯤 불어날 것 같으세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미역이 10배까지 불어요. 10배요? 네. 아. 그래서 처음에 넣으실 적에 충분한 10배 이상의 물이 있어야지 되고 네. 나중에 조금 넣으면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막 이만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가늠을 하셔서 네. 사용을 해주셔야지 되고 보통 이제 말려진 게 한 20분 정도면 네. 충분히 좀 불거든요. 자, 그러니까 20분 정도 저희가 미리 좀 불려놔 그렇죠. 봤습니다. 불려서 준비를 이제 했어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고기로 육수를 내주셔야지 되는데 네. 준비한 육수가 지금 양지살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양지살을 먼저 찬물에 한번 담갔다 빼서 핏물을 네. 빼주신 다음에 뭐 한 반으로 갈라서 해주셔도 되고 이제 덩어리가 좀 길쭉하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국물 한번 내볼까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찬물에 왜냐면 오늘은 고기 육수가 가능하면 물로 많이 우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물에 집어넣고 이제 불을 올려서 끓여주시는데 핏물을 제거하셔야지 되는 이유는 네. 핏물 자체가 사실은 이제 냄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기 육수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또 찬물에 넣어 주신 상태에서라도 뚜껑은 한쪽으로 좀 열고 냄새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삶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정말 이 양지살이 국물이 충분히 우러날 정도 시간까지가 네.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1시간 정도 아, 네네네. 네, 끓이셔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미리 좀 제가 준비를 해봤죠. 육수를 준비를 네. 해놨거든요. 자, 그게 이제 요겁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자, 요렇게 육수가 되는 거죠. 육수가 됐어요. 네. 그러면 요 고기는 건져주시고요. 네.
오늘 뭐 크게 이제 기름이 많이 뜨지는 않았는데 네. 뭐 면보에 한번 걸러서 기름을 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끓이면서 위에 뜨는 기름을 조금 없애주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 제일 먼저 이제 참기름을 두르고 아까 준비한 미역을 볶아주도록 하는데요. 미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간이 있어요. 처음에 말라 있을 때. 그래서 불린 상태에서도 한번 좀 잘 비벼서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크기도 이제 너무 길면은 좀 잘라서 사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이렇게 볶아주게 되면 해산물 특유의 약간의 그 비릿한 느낌이 한번 또 이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역만 먼저 넣고 한번 볶아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 미역이 몸에 좋은 거는 뭐 정말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이제 우리가 애 낳고 난 다음에도 산모분들. 산모분들이 많이 먹잖아요. 칼슘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보통 우리 아기들 분유 먹이는데요. 네. 그 분유에 들어있는 양만큼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칼슘의 양이. 거기에다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궁 수축이라든지 지혈이라든지 이제 산모들한테 또 도움되는 부분도 있고 섬유질도 굉장히 많고 미네랄도 많고 그래서 뭐 진짜 좋은 식품이죠. 근데 자주 먹을수록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막 칼로리는 많이 나가지 않으면서 네네. 미역이 만복감은 또 주잖아요. 네. 섬유질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미역은 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식품이죠. 그리고 또 사실 생각보다 또 조리법도 간편하고. 간편해요. 네. 그리고 또 시원하고 국물도 더 이제 아무래도 시원한 국물 맛을 미역이 또 많이 내주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참기름에 이렇게 볶아진 상태가 되면 네. 아까 육수 이미 내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번쩍 들어서. 네. 자, 한번 번쩍. 이렇게 들어서. 네. 한번 다 부어보겠습니다. 네. 자. 미역과 소고기 육수의 만남. 네, 미역국은 미역이 정말 충분히 익어서 네. 정말 흐물흐물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이셔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미역을 그래서 그 미역국은요. 넣고. 네. 얘기하시기로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도 나고 서로 이제 맛이 어우러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색깔이 지금 이제 좀 푸른색이 나잖아요. 네. 근데 막 거무튀튀한 빛깔이 날 때까지 계속 이제 맛있는 육수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제 좀 끓여주시는 거죠. 네, 요거 이제 조금 끓는데 시간이 네.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네, 네. 아까 고기를 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고기도 먹어야지 되니까. 네네. 근데 사실 뭐 정 바쁘시면 결 반대로 조금 썰어서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 네. 한 김 나가서 식으면 이제 고기를 찢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조림처럼 이렇게 왜 결대로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결 따라서 그냥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요, 같은 네. 미역국이라도 안에 이렇게 소고기 건더기가 네. 한두 개 정도 씹히느냐 안 씹히느냐. 그럼요. 사실은 이제 육수로 많은 맛이 우러났지만 또 이제 네. 고기 씹는 맛이 또 아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근데 너무 잘게 찢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고요. 네. 이렇게 또 너무 크게 찢으면 한 사람이 다 먹고요. 저는 뭐 한 입. 그래서 좀 네. 미역하고 이제 같이 어우러서 먹기 좋게 네. 좀 찢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미 이제 고기는 다 익었고 네. 사실 육수에는 이미 고기 맛이 다 우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일찍 넣고 뭐 꼭 같이 오래 끓일 필요는 없고 나중에 미역국이 거의 다 어우러지면 이제 마지막에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름기도 좀 빼내고. 네. 자, 그렇게 이제 자, 고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찢어서 준비를 네. 해 놓겠습니다. 그럼 잠깐 끓는 동안에 네. 여기 고등어 감자조림 한번 준비해 볼까요? 먼저 이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감자가 또 이렇게. 감자. 네. 요새 감자가 제일 이제 싸고 맛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감자를 아주 큼직하게 한 4등분만 그냥 이렇게 낼게요. 아, 큼직큼직. 예. 뭐 더 크게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큼직한 상태가 되도록 해서 네. 제가 냄비에다가 먼저 좀 안칠 거예요. 사실은 그 고등어 감자조림 할 때 네. 무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보통 무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무로 하셔도 물론 되고요. 네. 뭐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이제 감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감자가 깔려 있으면 여기에 이제 물을 자작하게 좀 넣어줄 자, 거거든요.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감자를 먼저 좀 익혀주는 과정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등어 같은 경우에 생선 살이 네. 오래 익혀지면 단단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뻑뻑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불하고 닿는 시간을 가능하면 네. 최소한으로 해서 익자마자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안 익는 감자를 먼저 네. 익혀서 사용을 해주는 거죠. 자, 익혀보겠습니다. 네. 네.